반려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사상의학적인 치료법, 암 치료에 대한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약과 TDP로 치료한 치료 실패의 스테이지 4 간암 환자, 사기는 거의 말기란 거죠. TDP는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좀 신등이라는 별명인데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온열 효과도 주고 심부 쪽으로 침투를 하고 이제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을 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의원 같은 데도 이제 적외선 치료로 좀 많이 열 치료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약이 간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간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치유약인가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앞서 121강에서 온열 치료 중요성과 이 중에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 찜질 요법과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멩이를 이제 은박지로 싸고 여러 겹으로 싸서 또 종이봉투에 싸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이제 2분 30초 정도 돌려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이제 옷을 저는 여러 겹 이용해가지고 이제 옷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속옷도 있고 뭐 겉옷도 있고 또 그 위에 옷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옷을 한 겹씩 벗겨가지고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사우나나 전기 온열기에 의한 히팅보다는 사우나를 굉장히 많이 권하죠. 물론 이제 산소공급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등산이라든지 운동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암 환자는. 히팅보다는 TDP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다. 사우나도 핀란드식 사우나보다는 좀 다른 개념으로 돌멩이를 덮여서 하는데 여기다가 증기일보스를 이용해서 피부를 덮인다. 이런 방법들이 모두 암 환자 순환을 뒀지만 그래도 내가 권하는 것은 TDP가 좋은 것 같다. 예전에 청송 고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청송이 경북에 있는 데죠. 예, 교도소도 물론 유명하고 150년간 가이된 송소 고택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옥에서 화강암 돌로 바닥을 위에 올린 방에서 불을 하루에 장작 소량을 떼는데도 보온이 잘 되고 방이 뜨끈뜨끈하면서 온몸을 지지면 아픈 게 없어지는데 이 효과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여기 있고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같은 원리다. 우리나라에도 와궁에 원적외선이 방사되기 때문에 이전에 안악내들은 자궁쪽 병이 되었다. 그래서 자궁암이나 이런 그 질환이 없었죠. 맨날 이게 치마를 이렇게 또 노출해가지고 계속 불을 떼죠. 네, 할머니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되니까 이쪽이 아픈 적이 없었다. 예전에 오히려 더 잘 걸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궁 근종이나 뭐 난소낭종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덜했다. 그전에는. 오늘은 이런 원리로 사용한 TDP 반식욕기와 한약으로 치료했던 간암 환자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이미 올린 자료지만 다시 새롭게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 환자는 태음이로 연세가 꽤 있는 분이었다. 간암 말기로 발견이 돼서 우측 간엽이 다 암으로 퍼져 있어서 색전수도 불가하고 넥사바를 사용했다. 넥사바가 바이엘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이나 갑상선이라든지 신장 이런 데 암에 쓰이더라고요. 네. 내가 보기엔 넥사바가 태음인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부종이 너무 심해서 한 달도 채 못 먹고 포기를 했다. 텍소를 많이 쓰죠. 태음인 환자. 일전에는 소멸 환자가 넥사바를 항문까지 다 허락하면서 복용을 했는데 암이 매우 급속도로 자라서 전신에 퍼지고 눈까지 퍼진 경우를 봤다. 이후에는 협진하는 병원의 선생님이 요코 선생님이라고 했죠. 가평의 청신병원 체질 분류를 원해서 몇몇 태음인들을 분류해줬는데 넥사바 사용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분은 피부와 손발에서 부종이 심해서 사용치 못하고 중단하고 내원했다. 위에서 보듯이 넥사바 한 달 사용 후 종양은 더욱 진전이 됐고 손발 허물은 다 벗겨졌다. 이분은 70세가 넘은 분이었고 당시 복수와 흉수가 모두 심하게 차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얼마 못 가리라고 생각했다. 2011년도 초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이 다 암이죠. 예, 노랗게 보이는 애들. 예, 여기 페트에도 보이듯이 페트는 이제 포도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이 포도당을 좋아하니까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혈관 분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형이 잘 되는 거죠. 이쪽으로. 우측 간염 모두 암이었다. 예, 이쪽이 우측이니까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이가 젊으면 한번 시도해보겠고 연장이 되겠지만 현재 흉복수가 모두 차서 알부민도 맞이하고 병원에서 침하면 복수를 빼가면서 영양제 공급과 함께
병원에 들락날락하니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가족들도 힘들고 노인도 오히려 빨리 돌아가신 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다. 환자들한테는 잔인한 얘기를 들릴 테지만 삶의 질환 차원에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여기 좀 손발가락도 오그라들고 좀 안 좋죠? 예. 여기 보면은 암이 좀 있네. 이쪽 보면은 가네. 근데 이 가족 형제들은 우애가 놀랍고 두 분 다 대단한 효자다. 어머니가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대작을 보냈다고 고생해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우리 가족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환자는 체중도 많이 나고 무릎도 약하고 비만이었고 일반인처럼 운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법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효심의 선택. 그래서 온열찜질하는 TDP 기계를 하나 집에다 사놓고 아침 저녁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서 한약을 들겠다. 양약은 어차피 태음인에 맞는 넥사발을 쓸 수가 없었기에 한약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분 놀랍게도 복수가 빠져서 무사히 3년 넘게 견디셨다. 신부 체온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2013년 1월 19일 CT 간에 이제 19개월 된 거에 대해서 했죠. 아까 우측에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잘 안 보이죠. 이쪽이 좀 남아있긴 한데 예. 사진에서 보시 간은 유축이 됐지만 커다란 종양은 거의 사라져가지고 일부만 당시 의무 기록을 보면은 그 2013년도인데 2011년도 비교하면 간에 최대 11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 체적으로 따지면 세제곱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멀티플 헤테로제니어스를 이질적인 인핸스된 매스 그러니까 증강된 그 종괴가 다발성으로 있었다. 이것이 크게 감소해서 2.5 곱하기 4.5로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최적으로 이거 곱하면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예. 하나는 또 없네요. 라이트 헤파틱 로브. 그래서 우측 간엽에서는 아트로픽 체인지가 있다. 그래서 유축이 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메인엔 라이트 포탈 베인에 튜머랄 스럼보시스 양 감소가 남아있다. 그래서 주된 거랑 우측에 이제 문맥에 간 문맥에 이제 튜머 같은 이제 스럼보시스 색전이 감소됐다. 그리고 포탈베에는 이제 많이 간문맥은 수축됐다. 컨트랙션 되고 리버시로시스 간경화죠. 네. 이드 스플레노메갈리 비장 종대죠. 메갈리는 이제 커졌다는 거죠. 스플레노는 이제 비장이라는 뜻이죠. 디스탈 에소파지알 그래서 원위 식도부랑 파라 에소파지알 식도 그 근처랑 가스트릭 펀덜 그 위의 저부죠.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페리스플레닉 그 비장의 주위에 있는 이제 베릭스가 있다. 식도 정맥류가 있다. 그래서 식도 정맥류가 원래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맥류 같은 게 식도 부분에 예, 그런 거 있다. 스캔티 어마운트 오브 어사이티스 있다. 그래서 어사이티스는 복수죠. 그래서 스캔티는 뭐 부족한 그런 뜻이니까 복수는 좀 있다. 예. 그래서 결론 콘클루전 내려보면 마크드 디크리스 HCC인 라이트 헤파틱 로브 그래서 우측 간엽에 줄어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 근데 HCC가 간세포 종양이죠. 네. Decrease amount of tumoral thrombosis in vein and right portal vein. 그래서 주된 거랑 그다음에 우측 문맥에 그 튜머럴 스롬보시스는 이제 감소돼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간경화 리버시로시스는 그 이제 동반하고 있는 거죠. 비장 종대를 그리고 이제 포탈 베인 이런 거 그리고 시스테믹 콜레터럴 이건 이제 체내 이제 측부 순환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캔티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좀 있다. 예. (18개월) 만에 간의 종양이 거의 최적 대비해서 4% 정도로 줄어들고 세제곱은 굉장히 큰 거죠. 예. 2014년도 3월에 통합의학대회에서 본인이 강의하기 전에 환자에게 CT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다. 경희대에서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한태용 원장님이. 이분 광주분이라서 거의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약물로만 꾸준히 지어서 복용했는데 사상의학의 장점이 있겠죠. 예. 약물 쓰는 게 똑같으니까 진맥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체질 감별만 되면. 예. 다른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직접 내원해서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사상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예. 판정만 내려지면. 13,000년이 넘은 2014년 봄에는 더욱더 종양이 줄어들지만 부분적으로 재발 소견을 보였다. 간암이 참 쉽지는 않죠, 사실. 예. 근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인데 하나가 없네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암 환자들의 불신감이 대단하다. 이 경우도 우리 한방쌤은 믿으실 테지만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의무 기록을 그대로 공개한다. 여기 있고 32개월 시간에 이제 0.1%만 남았다. 예. 이 환자는 2014년 2월에 암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종양은 초기에 비해서 0.1% 감소했으나 다른 부위에 3.5cm 종해 보이는데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약을 끊고 9개월 뒤에 겨울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다시 복수가 차고 간 기능 위축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그땐 나이가 오지 않고 한약을 중지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그 과정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분이 말기 중에 말기 와서 3년 세월을 종양이 줄여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생각해보면 3가지 생각이 된다. 우선 내가 사용할 한약이 효과가 있었으면 물론이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흡수가 낮아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TDP에서 복수와 흉수가 감소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약물의 흡수가 가능해서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효자와 효부들이 있어서 아낌없이 부모를 향한 정성을 쏟았기에 이런 생명의 연장이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단지 약만 들이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지지가 항상 필요하죠. 서포트가. 또한 이 사례를 통해서 양약의 도움 없이 한방 약물 단독으로 거의 전간을 다 차지한 종양이 없어져서 만 4년을 채우고 돌아가셨으니 완치되지는 못한 아쉬움이지만 이같이 좋은 결과 가져오는 사상학적 치료 방식을 양방에서도 인정하고 연구를 해서 동서의학의 통합을 통한 환자 치료를 높이고 고통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약은 독이 있고 간에도 나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이 사례는 오히려 양약이 독이 있어서 허물이 벗겨지고 종양이 급속도로 자랐음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한약 단독으로 오히려 간에 나쁘다는 한약이 말기 중에 말기 암 환자에게 기적 같은 3년 세월을 유지시켜준 것을 보면 한약이 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을 고치는 좋은 약임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개인의 체질에 맞추는 것이 쉽게 일반 한의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은 좋은 성과를 보이는 예가 드물지만 실제로 체질만 만든다면 한약으로 오히려 양방에서 치료 불가능한 간암조차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참 특이한 게 한의원 가보면은 환자 중에서 의사 환자들도 많아. 특히 저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환자 중에서. 예. 물론 뭐 자기 친구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지만 예. 좀 놀랬습니다. 예. 비타민 C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관 수업 가지고 이 사람 영어 외국에 살다 온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의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근데 그분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의사들 파업했을 때 뭐 최근에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 아들이 뭐 또 오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한약 먹고 간이 나빠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긴 했죠. 보건정책관리학. 예. 원성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교수와 이상원 단국대 생명 융합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건 뭐 기사에 나온 거니까요. 서울경제에 나온 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67만 2,411명의 환자를 분석하니까 메타 분석을 한 거죠.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은 간독성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약을 먹었을 때 간이 더 나빠질 수 있으나 건강한 사람이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저도 한약 먹고 간이 나빠진 경우 딱 한 명 봤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제가 증명한 건 아니죠. 딱 다이어트 한약 먹었을 때 그 이제 응급실에 간 일이 일어난 거니까. 예. 몇천 명을 썼는데도. 연구팀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약물 유발 간소 증상, 드럭 인듀스드 리버 인주어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그 결과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 약물 유발 간소성 발생 위험은 증가하지 않다. 오히려 양약이 이게 더 심하죠. 타이레놀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도 간소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비타민 B3 같은 거 안 먹으면은 굉장히 안 좋죠. 예. 특히 외래 환자 약물 유발 간소상 발생 위험도는 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방병의원에 내원했거나 양약 처방을 받은 환자군은 의료기관 방문 후 3일에서 15일 이내 약물 유방 간손상 발생 상대 위험도가 1.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약 처방을 받은 환자 위험도는 2.44까지 치솟았다. 오히려 양약이 더 해롭죠. 예. 해당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인 파마콜로지 최신호에 실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증명이 된 거죠.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